비진이 표시 계속해서 좀 볼까요? 거기 지금 요 앞에 선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악이라서 무효가 되는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을에게 있다 보니까 을이 이걸 갖다가 매매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는 추정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의는 뭘 받아요? 추정을 받는 겁니다. 추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책임을 안 진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추정을 받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선이면 유효니까 당신은 악이다라고 악이가 된 무효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선의의 병은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의 병에게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취득한다. 그러니까 선의의 병에게 요구되는 건 선의만 요구가 되지 무과실이 요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취득한다. 과실이 있어도 병에게는 뭐만 요구된다고요? 선의만 요구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취득한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잘 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실이 있으면 취득 못하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틀리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비진이와 관련을 해가지고 신공주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는 적용한다고요? 신공주, 신분행위. 신분행위를 다른 말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아요. 신공주에서 이건 신분행위라는 소리인데 신분행위라는 것은 가족법상 행위라는 소리예요. 이 가족법상 행위에다가 비진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행위인데 이 공법행위는 소송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다가는 이 비진이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은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직원 제출은 뭐로 간다고요? 유효.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게 제출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로 본다고요? 유효. 왜 유효라고요?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비진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효가 돼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 주식인수청약인데 이게 단체법상 행위라 그래요. 주식인수청약 이런 단체법상 행위에도 이 비진이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령상 기타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없는 대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A라고 하는 법령상 제한을 받는 자가 있다. 이게 A가 사립학교 재단일 수도 있는데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 자를 위해서 거기 이 교직원이겠죠. 교직원 갑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채권자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자 명의를 갑의 명의로 하고 이거 대출금은 이거는 법령상 제를 받은 A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이 돈을 받아서 갚으면 되는데 잘 안 갚거나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지금 대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갑이 갚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갑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이런 경우에 갑은 그래서 비진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진이다. 그 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A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갑이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6페이지 맨 밑에를 볼게요.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명의 대여 사건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맨 밑에 20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명의 대여 사건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사실상의 장애라고 하는 건 그냥 법령상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장애인데 장애로 인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이 명의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지고 서명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 못 갚으면 내가 갚을 수도 내가 뒤집어 써서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준 자가 갚아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위에 보니까 강압에 의한 징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양정모 회장의 그 판례예요. 징여를 하는 것이 자기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징여의 의사를 가지고 왜 이러다가 내가 죽어나갈 수도 있겠다.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국가에 징여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징여를 가지고 징여했다면 징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다.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쪽으로 가가지고 쭉 가서 맨 밑에 하단부 양가로 3번에 비진이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예요?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 경우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법률행위 전혀 없기에 항상 뭐하다고요? 요요하다. 그 다음에 그 4번에다가 별표를 치고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 자, 대리권 남용이 뭐라 그랬죠? in my pocket을 했습니다. in my pocket.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는 딸내미한테 내 부동산 팔아다오라고 딸내미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딸내미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꿀꺽한 다음에 딸내미가 꿀꺽한 다음에 엄마 이거 내가 대리한 수수료야. 이거 내가 먼저 쓸게. 이러면서 엄마한테 그 계약금을 안 주고 딸내미가 써버렸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그 대리인 딸내미가 한 법률행위가 어머니한테 효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있다 없다? 있다. 왜냐? 대리권 남용은 민법 107조를 유추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세요. 다시 볼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비진이 있어 유추 적용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그럼 상할수에 해당되면 무효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상할수에 해당되면 뭐라고요? 무효. 그럼 상할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러면 어머니가 책임지고 그 계약은 이끌고 가야 된다. 왜? 못 믿을 딸내미 내보낸 어머니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봤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저거 딸내미가 엄마에 안 갖다 주고 저기가 딸내미가 꿀꺽할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계약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요? 무효. 상할수 무효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민법 107조 비진이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유추 적용된다. 유추 적용의 뜻이 뭐냐면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끌어다 썼다를 뭐라 한다고요? 유추 적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틀렸어요? 2번 틀렸죠. 1번 8번 1번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를 뭐라 그래요?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 걸 뭐라 한다고요? 유효. 2번에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대리권 남용했다. in my pocket. 그래서 유추 적용되니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해서 그대로 엄마한테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그 대리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 그 107조. 이 107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대리권 남용이 뭐 한다고요? 유추 적용된다. 되는데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 틀렸죠. 결론적으로 배웠는데 써먹을 수 있느냐 응용이 되느냐가 관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의로가 뭐예요? 자신의 의사로.
자의로가 뭐라고요? 자신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한 중간 퇴직의 의사 표시는 비진이가 아니다. 자의로 자기 자신의 의사로 중간 퇴직을 했으니까 이거 비진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진이다. 그다음 네 번째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이를 비진이 표시 당시 안경우가 뭐예요? 악이 안경우의 통정의 표시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효다. 여기 안경우가 뭐라고요? 알았거나요. 알았거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와가지고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값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을 약정세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에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진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진이. 그래서 진이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8페이지의 중간에 2번에 보니까 통정 허위 표시 108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8조에 의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효다라는 겁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냐 그랬더니 상대적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만 무효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끼리만 뭐라 그래요? 당사자 간은 무효고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끼리만 무효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 무효예요. 자,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A의 채권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서 자꾸 돈을 쓰고 다니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 갑 앞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더라. 이 채무자 갑은 굉장히 순진했나 보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명의를 아무것도 안 해놔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싹 조사를 어떤 그 채권 추심회사가 이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자기 명의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순진했는지 어쨌는지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채무자갑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지인 을과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해서 그래서 이렇게 짜고 합의, 양해, 공모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넘겼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을 때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통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짜고 했다, 합의했다, 양해했다, 공모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넘겼다. 그러면 일명 가장이란 말이 거짓입니다. 가장 매매 계약을 했거나 또는 가장의 근저당 계약을 했거나 이렇습니다. 그럼 가장이란 말은 거짓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페이퍼상으로만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가장 매매 계약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이거죠. 그러면 원인된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된 행위가 무효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 원인 행위가 무효이므로 그 원인된 등기 행위까지 다 뭐가 됐다고요? 무효다. 그래서 병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아직 안 했다.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행 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행을 해버렸습니다. 이행 후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 돌려달라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계약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불법 원인 급여를 갖다가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없다? 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요 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까? 예, 없던 것을 할 수 있어요. 요 계약 뭐 할 수 있다고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철회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가짜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니까 빼돌렸으니까 이 채권자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짜 계약을 해서 빼돌렸구나라고 해서 요 계약, 요 가장 매매 계약이나 허위 근저당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채권자 A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금전 채권이죠. 예.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이중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등기 넘긴 거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 금전 채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분됐죠? 자, 그래서 그거 구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취소를 시키는데 을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등기가 이게 무효의 등기지만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을이 이걸 잘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을이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딴 생각을 했는지 매매로 팔아먹었네. 아니 보관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저 갑의 입장에서는 친구 잃고 돈 잃고 이렇게 돼버리는. 지인 보고 친구 보고 지인 보고 좀 보관하고라고 해서 지인 찬스를 썼는데 이거 웬걸 이걸 갖다가 팔아먹어 버렸네. 팔고 제3자 병, 이 제3자 병 앞으로 3자가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의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갑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여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기 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자에게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니까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못 시킨다라는 게 쭈루루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갖고 있는 등기, 소유권 등기를 말소 못 시키는 대신에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를 했으면 매매 대금이 있었겠네요. 이 등기 말소 못 시키니까 등기는 포기하더라도 을과 병 사이에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 대금이 있겠죠. 요 대금, 요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요.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를 못 돌려준 대신에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못 돌려줄 것 같으면 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을한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은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병은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는 과실이 있다. 선의에게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말이죠. 107조부터 110조까지 다 똑같아요. 선의에게는 3자는 선의만 요구하지 무과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요. 그래서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합니다. 다시 한번 3자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의 기반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고 갈까요? 10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볼까요? 10번입니다. 갑은 을과 짜고서 통정이죠.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을한테 그 후에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선의의 병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병은 무조건 소유권을 뭐한 거예요? 취득한 거예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되지 않으므로 슬롯이 자릅니다.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합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고 등기에는 추정력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등기는 이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부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등기에 대해서 추정력을 인정한다.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름이 올라 있는 걸 뭐라 부를까? 명의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명의인.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명의인인데 등기부에 명의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는 적법 절차와 적법 원인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줄게. 등기되는 것이 적법 절차와 적법 원인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주는 거. 그걸 뭐라 한다? 등기 추정력이라 그래. 등기부에 일단 이름이 올라가면 적법 절차와 적법 원인에 대해서 등기가 돼서 밀어주는데 이것은 매도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3자한테 주장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매도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등기 추정력이에요. 단 뭐는 주장 안 된다고요? 공신력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이거 등기법에 다 나오죠? 등기법에 다 나와요. 등기법에 다 나와 있어. 우리나라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맞아요.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선의 취득은 뭐 어디서만 인정된다? 동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선의 취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없다. 누구 거야? 국가 거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으면 100%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소유를 한다고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없으면 선의 취득, 주순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만 선의 취득이 돼요.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으면 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소유권 유지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 1번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제3자인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슬러시 병의 선의는 추정됩니까?
여기 써놨죠. 여기 선의는 뭐 한다고 써놨다고요? 추정돼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없어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는 그 판례다. 맞습니다. 3번 갑과 을 사이의 법률 행위의 외관이 허위 표심을 몰랐다는 점에서 몰랐다는 게 뭐예요? 선의. 다시 한번 몰랐다는 게 뭐예요? 선의의 병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 박스.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보호된다. 과실이 있는 병 보호합니까? 여기 써놨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가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과실 잘못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잘못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승부가 나요. 과실이 있냐 없냐는 엄청나게 따지기 때문에. 4번 병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 당시. 그래요. 거래행위 당시라는 것은 계약서 쓴 시점입니다. 법률행위 시입니다. 거래행위 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이 선의하기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이게. 그 다음 5번에 정의 그 부동산을 다시 병으로부터 매수의 소유권 이전하였다. 자 여기 봅니다. 병. 지금 병이 선이죠. 선의의 병으로. 문제에서 선이라고 줬잖아요. 문제에서 선의의 병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 박스를 쳤단 말이에요. 아까 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눈으로 읽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에다가 박스를 쳐야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안 읽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을 모르게 되면 지문을 읽다가 값서 뭘 내가 하는 거지 또. 자 그래서 선의의 병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의의 병으로부터 정이 사왔습니다. 그러면 정은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는 겁니다. 선이 악이 불문하고 이 소유권 넘겨받으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앞에가 선이었기 때문에 뒤가 악이라도 뭐한다? 보호된다. 뭐라 그러냐?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을 유지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쪽에 있는 교재를 잠시 좀 봐드릴게요. 그 교재 정 가운데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억해 보니까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니니까 3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선이나 과실이 있어도 여기 써놨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과실. 잘못이 있어도 소유권을 뭐다? 취득한다. 자, 그래서 보셨고 거기 니은을 해보니까 제3자의 선의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추정된다. 여기 써놨네. 3자의 성의는 뭐 한다고 써놨어요? 추정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제3자가 선이라면 그로부터 전득자는 설령 악의에 의해서 보는 여기 봅니다. 3자가 선이라면 정을 뭐라 그러면 전득자라 그러는데 여기가 3자가 선이면 전득자가 악이라도 뭐 한다고요? 된다. 아까 조금 전에 10번 문제 있었죠? 예. 그 문제 다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박스가 있는데 박스 위에 3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표시 3자는 외형상 형성된 허위 표시와 외형상 가장행위입니다.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쪽으로 한정되는데 여기 봅니다. 요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3자가 되는데 3자로서 보호되려고 그러면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박스에 3자에 해당하는 자를 보니까 가장양수의 목적물을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허위 표시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도 등기됐나요? 네, 등기됐습니다. 가장 전세권을 믿고 근저당도 등기됐나요? 등기됐어요. 그 다음에 경매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 경락인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도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장 채권을 가압류에다 가압류도 등기됐는가요? 예, 등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형합에 친다고 파산관제인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파산관제인 보호되는 3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형합에 친다 그 보증인도 보호되는 3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되는 이야기 했고 넘겨서 210페이지 한번 가봐요.
맨 꼭대기 보니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가장양도인의 금전채권자, 금전채권자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양도인에 대해서 사회행위로서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언제 낸다고 그러고 언제 안 된다고 그러고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그래서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정 가운데에 보니까 3번에 가장 전세권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래서 허위 표시로 생긴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을 한꺼번에 주세요. 가장 채권을 뭐 했다고요? 가압류.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럼 가압류는 등기했나요 지금? 등기가 됐네.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가 선인 경우 당사자는 제3자가 허위 표시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채권의 가압류권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은닉행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잠깐 볼게요. 은닉행위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갑이 지금 자식한테 징여를 했어요. 징여를 했는데 징여를 하니까 징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아들아 아니구나 요즘은 아들한테만 하는 건 아니까 딸아 이거 징여를 했지만 징여한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이거 매매한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징여해 놓고서는 매매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매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가장 매매. 가장이 뭐예요? 거짓. 다시 한번 가장이 뭐라고요? 거짓. 가장 매매를 여기 지금 가장 매매가 써놨잖아요. 가장 매매 계약, 가장 허위 근저당이 가장이란 말은 다 거짓이라는 소리예요. 거짓. 허위라는 소리입니다. 허위. 예. 자, 그래서 가장의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페이퍼상으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등기부도 위조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뭐 우리나라 기술에 이걸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그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 가장 매매 계약은 금액을 높게 썼을까 낮게 썼을까? 낮게 썼겠지. 그래야 적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가장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떡하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 행위는 민법 108조의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니까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108조가 무효라는 거 알고 있죠? 무효. 저 써놨어 무효. 그래서 무효야. 근데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건 어차피 징여해서 등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징여로 보아서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징여를 해놓고 가장 매매로 해서 등기가 넘어왔을 때 이 매매 등기는 무효고 다시 매매 등기는 뭐로 간다고요? 무효. 그러나 이 등기는 징여로 봐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닉행위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닉행위. 결론 은닉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어떻게 된다? 유효. 유효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뭐가 틀렸다? 3번 1번부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위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죠. 지금 부동산을 빼돌린 건 이제 신탁이죠. 그렇지만 그런 명의 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명의 신탁한 것 자체가 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불법이 해당할 수 있으나 불법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불법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이야기.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 관계를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까?
여기 3자는 뭐로 추정된다고요? 선의로 추정돼요. 선의로 추정. 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의 추정되므로 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있다. 그래서 선의의 3자는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세 번째, 통정어의 표시에서 3자는 그가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요. 근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데서 3번 틀렸고 4번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과가 생기는 채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등기됐나요? 예, 등기됐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 취득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가압류 권리자는 민법 108조 제2항 제3자에 해당한다. 보호되는 3자 맞습니다. 5번 은닉행위 바로 이거죠. 은닉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은닉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차고 109조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혹시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막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대략 30점 내외에 있으신 분들은 다 합격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달에 첫 진도 또 들어가고 9, 10월에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점수가 충분히 70점, 80점대로 올라갑니다. 점수가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 물리가 트이는데 물리가 빨리 트이냐 늦게 트이냐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10월 달에 가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점수가 빨리 나오면은 좀 안심이 되겠지만 좀 늦게라도 나옵니다. 저를 포함한 저는 합천 촌놈입니다. 저 같은 촌놈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대구도 촌놈이죠. 대구 촌놈이에요. 그럼 촌놈은 촌놈 특유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나와요. 점수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